일단 이것도 크게 보면 청와대 기사인데 대통령 단기 필마로 지금 언론 개혁 지금 뭐 연일 전투를 지금 벌이고 계신데 SBS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대통령이 이제 그 조폭 관련해 가지고 SBS를 포함한 전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누구죠? 그 변호사 이름이? 정의로 변호사인가요? 아니 그 내란당 당협위원장 하던 여하튼 누구? 장영하. 죄송합니다. 뭐 이름을 알 가치도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장영하 변호사가 이제 확정 판결 받으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대통령에 대한 음해가 사실이 아니게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정 반론 보도 차원 넘어서 이제 추후 보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한 것만큼 만회해 정정 반론 뭐 그리고 뭐 사과 다 해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SBS가 그래도 가장 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SBS 네, 그할 이 대통령 조폭 연루 의혹 방송 사과. 이렇게 해서 기사를 썼어 뉴스로. 그런데 여기다가 야들이 해시태그 이제 색인이라고 하죠. 대통령 이재명 살인 이렇게 해시태깅을 한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제 2시간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요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PD가 제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SBS 노조는 기자들이 이제 대세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언론 노조 SBS 본부에서 이런 사과 방송을 대통령이 요구했어? 그러면서 SBS 노조 언론 길들이기 멈춰라. 그할 사과 앞뒤로 추후 보도. 언론 길들이기래. 언론 길들이기. 이건 또 다른 프레임인데요. 저 근데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사건. 그때도 누가 보도했을까요? SBS 아니 그때 제대로 사과를 했을까요? 제대로 안 했죠. SBS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로비 받아가지고 사실 그러니까요. 것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래놓고 제대로 사과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가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또 이렇게 한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그러겠죠.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공개적 사과를 하고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다음에 올 또 뜻을 바로 세운 정치인이 기득권의 치졸한 조작 공격에 희생되는 걸 막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과 좀 더 보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신 건데 저는 그게 결국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계속 부동산 뭐 주식 뭐 이런 것을 이제 정상화하는 싸움을 해오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언론 하나하나와 직접 맞닥뜨리면서 교전을 벌여오셨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기사를 쓰고 있네요. 그건 사실 아닙니다. 등등 하다 최근에는 이제 심지어 대통령의 참모들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김어준 씨를 상대로 두 번이나 김어준 씨의 이름이 거명된 기사를 리트윗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셨죠. 개혁에 장애가 되는 과잉의 기사다라고. 그러면서 사실상 저 언론 개혁 차원에서 보수 재래식 매체는 물론이고 유튜브 매체들까지도 대통령이 이렇게 언론 개혁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지금 SBS가 이제 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악의적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재래식 매체 전반에다 대고 사실상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했다. 언론 개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호탄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데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언론 노조. SBS 노조. 왜 그런 거예요? 언론 노조에서 이렇게 치고 나왔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언론 노조를 잘 아시잖아요. 언론 노조는 사실은 우리 회사 이러면 안 되라고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지적입니다. 언론 노조 SBS 본부 같은 경우는 네. 무려 연거푸 2번이나 언론 노조 위원장을 배출한 언론사이기도 해요. 근데 네. 사실 공중파라고 하는 외양을 두르고 있으면서 가장 기회주의적인 상업 언론의 속성을 가지기도 했고. 상업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제 쩐주들이 돈을 대고 관련이 있고 이런 건가요? 워낙 건설사잖아요. 태영건설. 그렇죠. 제가 태영건설 고발 그러면 태영건설 했던 사람이 태영건설 막 비판하면 SBS가 저를 공격하겠네요.
그럴 여지가 많았죠. 이를테면 언론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렇구나. SBS에서 물은 생명이다라고 캠페인을 막 해. 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야, 쟤네 물 들어. 하수 처리 시설도 없어. 막 그러고 고발하면 그 다음 날 쪼르륵 태영해서 가서 하수 처리 공사를 발주받습니다. 이런 관계로 계속 장사를 해온 매체예요. 그러면 상상을 더 하면 음흠. 태영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정치인의 청탁을 받아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상상의 영역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언론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네. 과거와 달리 상당히 변질되고 있어요. 음. 뭐냐? 언론인들, 소위 말하는 기자님들의 복지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네. 실제로 자신들의 보도의 공정성과 권력으로부터의 압박을 피해서 음. 정론 집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들이잖아. 네. 이거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바로 기협. 음. 한국기자협회는 70년대 전두환 압제에 저항한 조직이에요. 저항의 상징이죠. 네. 예.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예. 그리고 방송기자협회. 세 단체가 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대통령 단식 이후에 법원에 끌려 들어가면서 기자님들한테 하나 부탁을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대장동 기소, 조금만 확인해 보면 팩트가 다 틀리다는 거 아실 텐데 검찰 발로 받아쓰지만 마시고 좀 제발 취재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검찰발 기사를 받아쓰시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일제 이 세 단체입니다. 세 단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기자협회, 언론노조, 방송기자협회가 무슨 뭐 언론 민주화, 무슨 뭐 정론 집필 투쟁이 지금 주업인 단체가 아니에요. 이익단체가 됐어요. 그 다음날 이재명 후보 정말 고통 속에서 쓰러져 가는 바로 우리 민주화의 불씨였잖아요. 거기다 대고 언론 탄압이라고 엄청나게 성명서를 냈던 바로 그 단체가 세 단체예요. 아, 너무 힘들 때 또 때렸네요. 그럼요. 그게 검찰 독재 시절에 검찰 독재에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하고 있던 정치인이자 우리 시민의 대표 피해자를 또 두 번 밟았던 단체가 이 세 단체입니다. 근데 결국은 정권 교체되고 나서 또 얘들이 마치 자기들이 무슨 해방시켜준 언론 민주화와 촛불혁명, 빛의 혁명의 또 주력군이래 자기들이. 그러면서 민주당에다가 방송법 등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방송법 통과시키면서 그게 무슨 뭐 언론 개혁의 뭐 완성품이 있냐.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시고 요 세 단체는 그 자신들의 선출되지 않은 영원한 지위를 계속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 니네 그때 잘못 보도한 거 바꿔줘.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언론노조 SBS 본부에서 한 말을 한번 직접 보시면 얼마나 이분들이 지금 머리 위에 우리 국민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언론노조 입장입니다. 자, 네,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인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 지금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행보를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자유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대통령은 언론 자유에 재갈 물리는 발언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테러적 만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갈 물린 게 뭐가 있어요? 틀린 걸 사과하라는 게 단데. 그러면서 이어 사과 요구를 하는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 SBS 언론인들은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성역 없는 보도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화나네. 대통령의 정치적 압력에 항거하는 이 위대한 SBS 언론인님들의 성명입니다. 이거. 아니 근데요. 일단 1번 대통령은 SBS를 길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SBS가 어떻게 보도하냐에 따라 가지고 국정 동력이 왔다 갔다 하고 옛날처럼 그 방송 3사가 아젠다 세팅을 하고 거기서 협조를 안 하면 대통령의 국정이 왜곡이 되고 그런 시대입니까 어디? 대통령이 SNS로 직접 소통을 하고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 시작하니 이 레거시 언론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극도의 불안감이 좀 표출된 것으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방송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과를 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 재갈을 사과, 물렸다는 거예요. 이 사과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부당한 언론에 대한 뭐 침해고 탄압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신 있으면 추후보도 하세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송은 진짜 사실에 부합하는 방송이라고 한번 우겨봐요. 또 추후 방송해가지고 보도해보세요. 자신 있게. 누가 하지 말래요? 자, 우리 김상우 의원도 얼굴이 약간 빨개졌어요. 아, 화가 났어요.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요. 네네. 없는 일을 조작해서 퍼뜨려서 너무나 심각한 피해자가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미안합니다, 틀렸네요 라고 사과를 해도 모자라죠. 왜? 사과를 해도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오해한 사람은 계속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사과는 해야 최소한의 도리인데 그 사과하라고 하니까 언론에 재갈을, 그러면 달리 말하면 계속 그렇게 해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도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 정치사를 보면 시민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투신한 분들께서 더러운 기득권의 장난질, 조작질에 상처 입고 무너진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살아남은 분들이 거의 없죠, 사실은. 예.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님 이런 분들은 기적같이 살아남은 거예요. 자, 이거는 언론의 기능이 아니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작정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일단 뜻을 세우면 쭉 민의를 등에 업고 나아가는 투사적인 어떤 전투력이 있죠. 바로 SBS 언론노조 본부 입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꺼냅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네.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 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 직피를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책임을 지는 게 타당한데 지금 책임 없는 자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와 채찍이 될 것이다라고 사실을 대단히 강력한 언명을 하고 계신데 이 말은 뭐냐면 언론이 실제로 알아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없이 계속이 될 텐데 저렇게 특권으로 생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네? 그러면 너희들의 자유와 권리도 스스로 해치게 되겠구나. 이 말은 뭡니까? 그런 식의 자정작용이 무너졌을 경우에 외부에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뭐 그것도 그런데요. 언론하고 유튜브 채널이 다른 게 뭐예요? 지금 뉴미디어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영향력이 상실돼가는 레거시 언론들이 그들의 존재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고양시킬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자정입니다. 자정, 반성, 자기가 잘못한 거. 유튜브 뉴미디어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의혹 제기가 너무 자유롭고 책임 안 지고 막 던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은 데스킹이 있잖아요. 가리고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정하고 반론 보도 실어주고 그게 언론이 모습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뢰성이 더 높아져서 이 땅이 그래도 유튜브만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언론도 존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뢰를 회복할 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반성하라 그랬다고 길들이기라고 대들면 그럼 그냥 유튜브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레거시가 몰라 존재해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랑 비슷해진다고 그러는 게 기분이 좀 나쁘어지려고. 아니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둘을 죽이는 것 같아요. 음모론적 유튜브들 많잖아요. 음모론적 유튜브들. 예. 강수영 당황했어요. 아니 제가 아니 사실은 맞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래식 매체, 뭐 보수 매체를 하더라도 그나마 데스킹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오보를 내더라도 뭔가 이렇게 절차와 명분과 최소한의 논리를 가지고 뭐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오보를 내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즉발적으로 막 대응해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데스킹 그 맞습니다. 과정이 짧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긴 한데 사실은 단점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유튜버와 나쁜 유튜버를 구분하는 유일한 여러분들에게 방법 조언드리면 얼마나 사과를 자주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정을 많이 내느냐 이거는 절대 저는 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방송을 통해서 콘텐츠를 전하다 보면 콘텐츠가 많아지니까 수정하거나 바로잡거나 사과해야 될 일이 많은 겁니다. 그거는 부주의한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급적인 사과와 정정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언론들은 그걸 극도로 싫어해. 자기들이 사과하거나 정정할 일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건 많으면서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가 무너져서 유튜버 쪽에 신뢰가 지금 옮겨오고 있는
단계인 것이죠. 자, 저 한마디만 네네. 해도 돼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네. 그 우리 대통령님께서 하고 있는 이 언론을 바로잡는 것도 아니죠. 최소한의 도의만을 얘기하는 건데 늘 그래왔습니다. 뭐냐면 우리 검찰 개혁이 오래 걸렸잖아요. 왜 오래 걸렸을까요? 좀 지나다 보면 동력이 사라지고 그 동력이라는 것이 국민들께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믿어 주시는 것. 맞아. 그 동력이 사라지고 또 기득권에서 손을 내밉니다. 아, 우리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잘할 테니까 이제 잘 지내보자. 사실은 국민들의 동력이 사라지고 기득권이 당하다가 손을 내밀면 아이고 지치고 힘들고 이대로 가다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그 손을 잡아버리면 개혁이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억울하게 논두렁 시계로 있지도 않은 일로 너무나 고통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또 말도 안 되는 뭐 조폭 연루설 이러면서 또 괴롭힘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도 또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는 강소영 변호사가 또 그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립니다. 바로 잡아야죠. 자, 바로 잡으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본인을 위해서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적 복수가 아니에요. 사적 복수가 아닙니다. 공적인 최소한의 틀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분명히 저쪽에서 또 악마 프레임을 걸 겁니다. 또 살살 사탕도 던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추진해 나가실 겁니다. 그 추진해 나가는 힘은 우리가 함께 있어주고 믿어주고 손잡아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어떤 장난질을 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대통령님 손 꼭 잡아주시고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일러 바쳐드리면 다른 언론들의 소위 말하면 사과 방송 보도 상황입니다. TV조선, 채널A, 서울신문, 연합뉴스 TV,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추후 보도. 저는 미디어 오늘 요 기사와 관련해서 제목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용만 냈다. 일부 매체의 추후 보도 신용만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뽑아야만 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TV조선은 그냥 리포트 달랑, 그리고 채널A도 리포트 달랑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도했던 악마화의 내용에 비해서 너무나 왜소하다,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청와대의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강경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정도 미봉으로 끝내려고 하는 재래식 매체에 대해서 그냥 이번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 저희가 갈 길이 먼데요. 언제 이만큼 준비 많이 하셨어요? 저 새벽에 기사가 끝도 없어요. 문 따고 들어가서 예, 와 진짜 부지런하세요. 박수. 와, 대단합니다. 수고 자, 많으십니다. 고민정 의원이 또 참전했어요. 도대체 무슨 뭔 일 있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예, 많이 기다리십니다. 지금 이 소식을. 네. 예.